저도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힘들 때는 많은데 내가 직업을 다른 걸로 바꿔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이제 탈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건축 설계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사실 주변에서 탈건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축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탈건축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정확하게 졸업하고 몇 년 정도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연수를 세진 않는데 한 6년, 7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7년 차 정도 되는 7년 차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은 해에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건축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아마 나이가 40살 정도 됐을 때는 더 적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수치에 이 수치는 탈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탈건축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거는 금전적인 거예요. 금전적으로 이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마터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탈건축을 하는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의욕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의욕이 많으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사실 탈건축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가 조금 더 건축에 대해서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열기가 결국에는 실망으로 빨리 이렇게 되면서 금방 재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힘들 때는 많은데 내가 직업을 다른 걸로 바꿔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다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미 많이 와버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건축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많이 모아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돼 있는 예금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그런 마음을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거든요. 그 많이 모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돈을 벌면 제 사람한테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그 돈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당시에도 책을 많이 사봤었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 당연히 건축 책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매달 잡지도 정기 구독을 하고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또 구매를 해주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제 돈 주고 항상 사보는 경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책을 회사에서 아무리 구비를 해놔도 이게 회사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어떤 느낌으로 또 구매를 하냐면, 건축사에게 건축책이란 어떻게 보면 목수에게 톱이고 그리고 연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건축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도 건축책을 단 한 권도 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책을 안 사고 그 돈을 모아서
계속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돈을 아껴서 다른 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어떤 현타냐면, 물질적인 거는 물질적인 걸로 항상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물질적인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다른 일을 한 사람들보다 내가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는 많은 돈을 대부분은 건축책을 사보는데 많은 지출을 해요. 사실 책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작가들 위주로 책을 구매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그 책들을 보는 어떤 목적도 그 작가들에 대한 어떤 스터디적인 개념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에 관련된 그 어떤 욕구나 아니면 건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작품 세계에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대리만족을 책을 통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건축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주로 아파트를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아졌지만 조금 고급 주택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건축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적용해서 현실화 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생각을 실현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건축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아이디어가 좋고 누가 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잘 현실화시켰고, 이게 그 건물을 실제로 잘 지어지게끔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을까,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건축주가 동의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리만족 같은 거를 좀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음에 조금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본다라는 거, 건축 책을 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치유의 목적, 힐링되는 그런 느낌으로서 사실 보는, 저는 그렇게 책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어떤 좋은 설계사무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설계사무소를 차려서 나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계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우리 본인의 돈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서 작용하지 않게끔 한 번씩 이렇게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이런 책이고, 그래서 저는 건축책을 항상 많이 사보는 편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건축사더라도 그냥 책이 나오면 서점 가서 한번 보고 그 작품들이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이 건축 사무소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작가의 작품집을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은 늘 가볍게 지내지만 저의 책장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통장을 계속 보고 내가 저축을 하고 통장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 돈을 모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탈건축을 해서 다른 일을 해야지
뭐 아파트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설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 세대가 IMF 시대를 겪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IMF 이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그 직장을 나오시면서 이게 직장을 잃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좀 방황하시는 시기가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한 직장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무리 모아 넣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이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 어떤 직업,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나오는 거라면 나는 굳이 이제 직장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졌을 때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노후가 사실 제가 머릿속에 든 지식 가지고 제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사보는 게 저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다른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연금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책을 많이 사봤는데, 직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연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좀 달라요.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은퇴 시기가 좀 빨라져서 뭐 50, 신살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40살도 사실 넘기 힘들 거예요. 제 주변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건설회사 취업을 한 친구들도 뭐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빨리 나오더라고요. 직장생활 한다라는 게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게 사실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 때 좀 적게 벌더라도 우리는 60살 그리고 70살까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설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오스카 니마이어 같은 경우는 100살이 넘도록 설계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설계를 계속 하시는 상태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20대 때, 그리고 30살 때, 그리고 40살 때 조금 힘들더라도 본인한테 계속 투자를 저는 계속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축해서 남들처럼 아파트 사고 적금 넣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좀 그 생각 자체를 좀 다르게 하는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구제를 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